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 총리 입장과 정치권 반응,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직무에 복귀한 한대행 어떤 메시지 내놨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가 나온 직후인 오전 10시 21분쯤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한대행은 먼저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최선을 다해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께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대행은 이어 조금 전인 11시 40분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한대행은 또 국민 대다수는 좌우가 아닌 위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면서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야 정치권 반응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이란 공식 논평을 냈는데요. 한대행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는 구전구패로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에 복귀한 한대행을 향해서 산불 상황을 꼼꼼히 챙겨달라면서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된 행안부,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면서 국민들은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되냐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란 점은 분명히 했다면서 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즉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고 결국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을 해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기자들 만나서 간단한 소회도 밝혔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인 11시 40분쯤에는 대국민 담화도 내놨습니다. 네, 먼저 이 한덕수 대행은 청사 출근길에 이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국무위원과 정치권, 국회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 극한의 장외 여론전을 의식한 듯 이제는 좌우가 없다며 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는데요. 먼저 이 청사로 출근하는 한덕수 대행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 상당합니다.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죠. 네, 한대행은 당장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서 지난 주말부터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대형 산불 대응에 나섰고요. 부처별 현안 보고도 받는 걸로 알려졌는데 관계 부처의 안보 치안 유지 및 재난 관리를 위한 긴급 지시도 내렸습니다. 또 총리실에선 한대행 복귀를 염두에 두고 대국민 담화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등을 준비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한대행 조금 전인 11시 40분에 대국민 담화에도 나섰습니다. 한대행의 담화 내용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한덕수 대행이 풀어야 할 이 정치적 숙제라면 앞서도 보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이 야당과의 갈등이 가장 큰 현안일 겁니다. 이 여권 내에서는 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 대행은 실제로 오늘 아침 이 청사에 출근하는 길에도 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질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외적으로는요, 한 대행 이 한미 관계 복원과 미국의 통상 압박 해소 등을 풀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실 측에선 한 대행이 복귀한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해외 정상과의 통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 대행 어쨌든 대통령 직무를 복귀하고 이제 대통령 직무 대행으로서의 그런 임무에는 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길, 놓여 있는 길, 결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 정치적인 현안으로 본다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이걸 두고서 또다시 야당과 충돌할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 선고에 대한 그 재판관의 개별 의견, 이걸 종합을 해보면 결국 마 후보자 미임명, 이건 분명한 탄핵 사유다, 지금 이러면서 벌써부터 한 대행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여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 한 대행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그 국정 1인자가 지금 탄핵 심판에 지금 결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2인자도 탄핵 소추해서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갔다가 이제 겨우 복귀했는데 또다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도 엄중하고 지금 통상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엄중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이렇게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로 가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정치로 풀고 알겠습니다. 사법기관에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에서 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할 의도로 어떤 임명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러한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여야 간에 좀 타협이라는 것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카드를 꺼내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통해서 결론이 난 바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당장이라도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 기간도 이미 3주가 도과했습니다. 충분한 심사숙고를 할 필요성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충분히 부여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임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극한 갈등을 봉합하는 하나의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종 의원께는 이 부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은 아시다시피 주미 대사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상 분야의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 간에 지금 걸쳐져 있는 그 통상 문제, 그다음에 한미 어떤 외교 안보 문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한 대행이 풀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일단 지금 미국의 한국 패싱 현상이 꽤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본은 오면서 한국은 오지 않았죠. 최근에 게버드 국가정보국장 같은 경우도 일본은 왔는데 또 한국을 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우리의 정상 간의 통화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오는 4월 2일이면 미국의 상호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가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기업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결국 이제 한덕수 우리가 총리의 복귀를 희망했던 것은 미국 내의 어떤 인맥이라든지 또 통상 문제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한덕수 대행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일단 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첫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대대행과 통화하기는 굉장히 의전상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는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되면 한국의 어떤 통상 문제, 이 세금 문제, 관세 문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략들을 좀 짤 수 있는 좀 시간적 여유를 얻었다. 사실 지금 산불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지금 4명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지방에 내려가고 중대본 구성하고 사실은 최상목 대행은 지금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상목 대행이 이제 경제부총리로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문제 이거에 대한 좀 집중할 수 있는 저는 또 상황적 여유가 생겼지 않나 싶습니다. 네.